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초저금리 시대에 상가가 답이다. 뭐 이런 방송을 한 1년 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연구반 시간에 왜 초저금리 시대에 상가를 사고 자빠졌냐 이런 소리까지 했었습니다. 그건 제가 오늘 그 강의가 아니니까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.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아니 초고금리 시대에 상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잠깐 해볼게요. 자, 1%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. 그러면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. 예금 금리가 워낙 싸기에 예금을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없다. 따라서 예금보다 더 나오는 부동산 상가와 같은 수익률 부동산을 구입해갖고 그 부동산에서 예금보다 훨씬 많은 월세를 받자. 제 얘기 틀려요, 맞아요? 다 맞죠? 다 맞아요.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이 낮은 단계가 뭐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.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틀린 게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가볼까요? 그 방송을 듣고 느껴서 여러분 다 맞다 그랬잖아요. 그래, 나도 금리가 워낙 낮고 은행에 넣으면 뭐하냐, 일반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통장 있죠. 아예 금리가 없어 그건. 그리고 뭐 큰 돈 묻어놓는 통장이나 한 1%, 2%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, 그 방송을 듣고 공감을 해서 이해가 가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, 아 맞다, 나도 이 금리 낮은 시대에 상가를 사갖고 수익률을 좀 걷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그 모든 수익률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? 은행 이자에 맞춰져 있어요. 내가 1억 넣어놓고 10만 원 받는 걸 20만 원 받으면 어떨까? 30만 원 받으면 어떨까? 아니 4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.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3%니 4%니가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부동산을 쭉 10년, 20년, 30년 해보면, 진정으로 해보면 상가는 언제나 예금 금리와 비교해서 투자했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 초고금리 시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은행 이자가 10%씩 나와요. 그러면은 언뜻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렇죠. 야, 은행 금리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상가 투자를 왜 하냐?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리가 좋을 때 부동산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, 그런 시대에는 그런 방송 안 나옵니다. 뭐 어떤 예금을 해야 뭐 어떻게 투자가 잘 되고 이런 방송이나 나오지. 근데 내가 약간 미친놈이야. 그래서 이거 상가나 사야 되겠다 하면 10%보다는 아무리 못 사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. 제일 못 사면 얼마 나와요? 11% 나올 거 아니야. 맞잖아요. 자, 지금은 다시 갑니다. 비교합니다. 지금은 사람들이 다 상가에 몰리기 때문에 경매로 따져볼까요? 아, 난 5% 수익률을 얻고 싶어서 입찰을 들어가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3%, 2%한테 밀린다는 얘기예요. 아니 2%밖에 안 나오는 수익률을 왜 사셨어요? 그러면 아예 뭐 돈 많이 벌면 뭐해?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. 그럼 뭐예요?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? 내가 보기엔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야. 자, 그럼 투자로 가볼게요. 가보면 11%, 그 고금리 시대에 11%밖에 안 나오는, 은행에 넣어놔도 10%나 나오는데 그런 걸 사고 자빠졌어. 자, 금리는 앞으로 올라요, 떨어져요? 올라요? 어떻게 알아요? 딱 1년 전으로 돌아갈까요? 제가 똑같이 물어봐요. 올라요, 떨어져요? 그럼 떨어져요, 이랬어요, 여러분들. 왜 그랬을까요, 그때는? 지금은 왜 그러고? 그때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금리 올릴 생각이 없는 거야. 경제 정책 자체가. 그리고 세계적으로
선진국 이상의 경제 성장국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줘요. 제일 유명한 은행인 뭐 스위스니 뭐 이런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는 금리는커녕 돈을 주고 맡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래. 그게 다 무슨 영향이에요? 방송의 영향이에요. 지금은 뭐 경제 그 정책이 바뀌고 트럼프가 바뀌고 하니까 금리를 올릴 거래, 미국에서. 올릴 거예요. 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. 자, 초저금리와 초고금리에서 1%가 2%만 돼도 올라도 여기서 나 욕심 없어요 하는 이 사람은 망합니다. 11%를 산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야, 저 사람 성견지명 있다, 천재다, 뭐 이런 얘기 듣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1800년대 후반에요. 유럽에서 담배가 몸에 좋고 기관지가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과학자 겸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모든 광고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.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분야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뭐 뉴스니 뭐 방송이니 신문이니를 접했을 때 사실 뭐가 진실이고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라도 약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자,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런 방송을 보면 이런 데 투자해야 된대 라는 방송이 꽤 많아요. 예를 들어 뭐 사대문 안에 뭐 트리플 역세권에 뭐 쪼쪼 해. 그럼 이제 보면 제가 좀 우습습니다. 책 같은 경우는 10권에 9권이 제가 이게 지금은 안 봅니다. 예전에 이제 책이 막 붐을 일었을 때, 경매책이 막 붐을 일었을 때, 야, 이거 무슨 책이야? 왜 이렇게 많이 팔렸어? 보면 3분의 1 이상을 못 봅니다. 좀 과하게 말하면 토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이상한 얘기를 써놓고 이걸 팔아먹지? 정도입니다. 그냥 이런 거야. 길 없는 땅을 사갖고 길을 내서 팔면 10배의 수익이 생긴대. 그럼 그걸 갖고 막 베스트셀러가 돼. 그럼 길을 어떻게 내냐고.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, 특히 더 선배님들은 알게 모르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분명합니다. 연구반 분들은. 자, 그래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고, 선정 기준이 뭡니까? 뭐 역세권이니 숲세권이니 또는 개발 계획이니 이런 걸 갖고 객관적 근거를 갖고 어디가 투자해도 된다 또는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. 맞죠? 경매가 굳이 아니더라도. 자, 그러면은 그거는 방송 보는 사람이 알았고, 그리고 그 동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죠. 소유자는. 그러면 그 소유자가 야, 우리 동네 너무 발전되니까 싸게 팔아야지 이런 소유자가 단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? 없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뻔한 내용을 갖고 거기서 투자하러 가면 그냥 뭐 사기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. 여러분들 이렇게 술 드세요? 맥주 이렇게 확 따르면은 반도 안 차잖아. 그 거품이 반 이상이고.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빠지죠?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보가 분명히 맞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겁니다. Bump that, bump that, bump that, b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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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mp.